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실무회담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한 대사를 지낸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미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 협상팀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복수의 우리 정부 관계자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북미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 등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내일까지 사흘간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에선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를 단장으로 앨리슨 후커, 백악관 한반도 보좌관 등 대여섯 명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계인 성김 대사가 주한 대사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내 육자회담 등 북핵 협상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측에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참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관 고위급 회담도 준비 중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미는 이번 실무 협의와 별개로 싱가포르에서 만나 의전과 경호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실무협상팀이 북한에 도착한 사실을 트위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지도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워싱턴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민주 기자, 미국 내 분위기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암시했다고요? 네. 이제 미국에서도 북미 두 정상의 만남 자체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표단이 판문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북한이 밝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롤러코스터식 외교를 지적하면서 불확실성을 강조하던 보도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과연 얼마나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나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상원 중진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역시 공화당 상원 중진으로 외교위 한반도 담당인 제프 플레이크 의원은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기자, 판문점 대표단과는 별도로 백악관 실무진이 주말에 싱가포르로 떠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출국한 겁니까? 네, 백악관 실무진이 출국하기로 돼 있던 날짜가 27일 일요일인데요. 백악관 당국이 출국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 주진 않고 있지만 이곳 시각이 지금 27일 일요일 오후 5시를 지났기 때문에 예정대로 출국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 헤이건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이 이끄는 실무진은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북한 실무진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경호와 의전 등 두 정상 간의 만남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 각종 실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판문점에서 진행되는 대표단 간의 회담 의제 조율과 동시에 싱가포르 실무회담도 이번 주 중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면서 가장 바빠진 곳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현지 소식은 이남호 기자가 전합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미국 실무 대표단은 오늘 밤 싱가포르에 도착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실무 접촉이 열리면 경호와 의전은 물론 회담 의제까지 집중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장이나 숙소로 거론되는 유명 호텔들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객실 예약을 재개했던 호텔들은 급히 회수했고 평상시 요금으로 돌아갔던 객실료도 다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Hotel is going to be very full.
but the rate is quite high, 600 plus plus. Very high. This is- Almost double Almost double. Yeah. 정상회담 재추진 소식에 싱가포르 시민들이나 우리 교민들은 모두 반기면서도 불안감도 내비쳤습니다. 한 번 번복을 해서 뭐 두 번째 번복은 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트럼프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실무 준비에 나설 북한 대표단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격인 김창선 부장이나 동남아를 담당하는 최희철 외무성 부상 등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회담을 보름 앞두고 열리게 될 북미 접촉은 단순한 실무 협의가 아니라 회담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무산될 듯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에 중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환영한다는 말 없이 간단한 입장 표명만 했는데 초조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전격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회담도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중국 당국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영 언론들도 실시간으로 속보를 전하며 대대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韩国总统文在寅当天下午在板门店朝方一侧的统一阁与朝鲜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举行了会晤。 하지만 당혹감도 묻어납니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반도 정세가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면서도 중국이 일부러 북미 정상회담을 어렵게 만든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제기한 중국 배후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부터 재추진까지의 과정도 남북한과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아베 일본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北朝鮮の非核化を進める、これが日露共通の立場であります。北朝鮮が正しい方向に向かうために日本とロシアは緊密に連携していきます。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과 관련된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취소 발표에 지지 입장을 밝혔던 만큼 미국의 속내를 알고 대처하려는 초조함도 엿보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주춤했던 남북 관계도 다시 본 궤도에 오릅니다. 다음 달 1일 미뤄져온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다른 실무급 회담도 잇따라 열릴 전망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두 정상은 수년 돼온 남북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은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에 5월 개최가 명기됐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장성급 회담, 그리고 8.15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남북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나 남북 경협 논의 또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두 정상은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의 수시 개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일상처럼 만나는 두 정상의 모습에서 국민은 편안함을, 세계인은 안정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이번 깜짝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대다수 여야 정당들은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주 독특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미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에 내용이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나 논의의 진전은 전혀 없고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직면한 남북 두 정상의 당혹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 대표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와 중국의 압박 때문에 회담이 열렸다면서 미국에게 무시를 당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구해준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경에 처한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구해주는 형국이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도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것 자체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이에 앞서 서울 노원병 선거사무소에 참석해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쇼를 시작했고 이는 오로지 지방선거용이라고 비난하는 등 일관성 없는 발언으로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이번 회담이 북미 회담의 성공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이현주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을 여당 최고의 선거대책본부장이라고 SNS에 언급했다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조명창고에서 불이 나 1억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부탄가스가 폭발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창고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조명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된 200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2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람이 없는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20분쯤에는 서울 회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이 비었을 때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장고와 에어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한 주택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60살 한모 씨가 화상을 입고 주택 지붕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다 과열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입주민이 60대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했습니다. 층간소음이 문제였다는데 경찰이 정확한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황희준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안에 관리사무소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곳 관리사무소 안에서 60대 경비원 2명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밤 9시 반쯤 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30분 뒤 입주민 28살 강모 씨가 근처 파출소에 찾아가 경비원 2명을 살해했다고 자수했습니다. 강 씨는 어머니와 함께 1년 전부터 오피스텔에 살아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인사 진짜 잘하고 별로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젊으신 분이라. 숨진 경비원들은 주민들과 관계가 원만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주 오시고 또 좋으신 분들이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경찰에서 강 씨는 위층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최초 진술했습니다. 평소 환청이 들려 약을 먹어왔다는 말도 했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희준입니다. 이른바 직원 갑질로 대표되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이미 1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씨가 어떤 해명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장에서 직원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막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 달 가까이 관련 증거를 모으고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호텔 현장 노동자와 운전기사 등 처벌을 원하는 10여 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이 씨가 가위나 화분 같은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경찰은 기존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더해 폭행이 반복됐다는 점을 근거로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9일 발표한 해명 자료에서 일부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를 상대로 폭행과 막말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 물을 예정입니다. 조현아, 조현민 자매에 이어 이명희 씨까지 오늘 소환되면서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논란 이후 세 모녀가 모두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롤러코스터 너머로 검은 연기 기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 유로파 파크인데요. 지난 토요일 놀이공원 내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연기가 상공 15m까지 치솟았습니다. 방문객 피해는 없었는데요. 불을 끄던 소방관 3명이 다쳤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가던 난민 여성이 지중해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비정부 기구가 운영하는 난민 구조선에 탄 임신부가 배 안에서 2.8kg의 남자 아기를 낳은 건데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위기의 상황에서도 극적인 도움을 받아 태어난 이 아기는 기적을 의미하는 미라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